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까지 모든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의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글자 하나하나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부터는 뭐냐면 그거를 숫자라고 예를 들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를 배운 거고요. 지금부터는 뭘 배우냐면 이거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합이라는 더하기와 충이라고 하는 빼기, 그 다음에 양충과 음충으로 이제 따지는데, 양충이라고 하는 또 소모적인 거와 음충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정체됨, 그 다음에 음과 양의 합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되는 거, 요런 거를 이제 세 가지 구분을 하면서 요거를 정리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공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공식과 함수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뭐가 되느냐면 상대방의 원래의 체질적인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질 분석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체질 분석이 불명확하면 결국엔 솔루션을 줄 수가 없어요. 해결책을. 그래서 요 공부를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선입견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배워온 것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맞을까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면 또 좀 이상한 얘기 한다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1 더하기 1은 2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또 따를 수 있어요. 뭐냐면 2라는 것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꼭 반드시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지? 자, 1 더하기 1이 3이 아닙니다라는 말도 답이 됩니다. 4가 아닙니다. 5가 아닙니다. 6가 아닙니다. 1이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도 1 더하기 1은 0이 아닙니다도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의 답만 찾으려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고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정답이야. 다른 답은 필요 없어. 이게 되는 거죠. 실은 뭐예요? 3이 아니라는 말도 답이 되고 0이 아니라는 말도 답이 되고 2가 아니라는 말도 답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야. 하나. 1은 하나입니다. 라는 말도 답이 돼요. 하나, 한 개, 1은 한 개. 하나를 뜻합니다. 라는 답이 되지만 이 1을 표현할 때 뭐냐면 0이 아닙니다. 2가 아닙니다. 3이 아닙니다도 이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이 아닌 게 1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1, 하나 요거에만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병이 났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감기가 걸릴까요? 응? 어떤 사람은 온도차,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잘못 먹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에 노출이 돼서 등등 각양각색 사람에 따라서 건조해서 또는 차가워져서 감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답을 찾고 하나의 약을 줘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잘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약을 먹었을 때 완벽하게 잘 나았는 사람은요,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 감기약을 그냥 먹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꽤 되는데 각자 얼굴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 그 답을 주냐 이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변칙이 없는 것, 절대성과 자 보세요. 절대성과 비절대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과 낮은 절대적으로 있죠. 그렇죠? 근데 밤과 낮이 스위치 켜지듯이 똑딱 불 켜지듯이 밤과 낮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낮이 되고 서서히 밤이 되고 밤도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서서히 다시 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정확도로 따지면 밤과 낮이라는 절대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 안쪽에 보면 절대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포인트를 알 수가 없어요. 계절이 변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절대성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봄이고 언제 여름이고 언제 가을이고 언제 겨울이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나요? 며칠 날짜부터 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절대성은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보면은 언제 봄이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일이라는 절대성은 있지만 그 일을 꼭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0이 아닌 것도 1이고, 그렇죠? 2가 아닌 게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절대적인 거와 비절대적인 것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 그게 음양의 조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햇빛이 비치는 곳이 항상 밝으냐? 그늘진 곳도 있어요. 햇빛이 안 비치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밤이 됐는데 항상 다 어둡냐? 예? 밝은 곳도 있고 또 그늘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밝음 어둠이 있듯이 밝음 속에서도 밝음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풋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식단 이렇게 짜드리면요. 먹을 것만 봐. 야, 뭘 먹어야 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만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신경을 안 쓰면서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 반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신경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률이나 규칙은 해야 될 의무보다는 뭐를 더 많이 강화해서 써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법이 많이 써 있어요. 예. 뭐 차선을 지키면 위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교통법규도 보면 이거 하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사항들을 많이 해놨지 교통질서를 지키세요라는 법은 조금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의무,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4대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뭐 참정권 뭐 해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이 가져가야 될 의무가. 근데 의무해야 될 것도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 문제가. 해야 될 것은 안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셔서 요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합의 개념과 충의 개념 중에 이제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중간에 그 지지라는 글자를 설명하기 전에 한 페이지에 음양의 합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건너뛴 이유는 지지 설명하기 전에 그 설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양과 양이 만나는 거와 음과 음이 만나는 거와 음양이 만나는 것이 달라요. 예. 이거를 음양이 만나는 것을 합이라고 하고, 예. 요 두 가지를 충이라고 합니다. 자, 충이라는 것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에너지가 정체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양충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모되고 폭발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음충이라는 것은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순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는 생산성을 갖고 있어요. 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양충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상으로 보면
부부간에 보면 소리 지르고 때려부시고 싸우는 분들 있죠. 그게 양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새어나와요. 그래서 때려부시고 다 망가뜨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게 탄생이에요. 탄생. 그리고 부셔진 건 뭐예요? 고쳤어야죠. 그게 소생이에요. 그래서 양충은 뭐를 만든다? 탄생과 소생을 만든다라고 제가 지지라는 그 항목 앞에다가 써놨어요. 탄생과 소생의 의미로. 그 다음에 음충은 교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되고 고착되고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죽은 상태처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했는데 각방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고여 있는 거죠. 자, 고인물이 뭐 한다고 그래요? 썩어요. 흐름이 없는 거예요. 자, 안으로 곪는 거죠. 그런데 음양이라는 조화는 뭐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식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문제나 돌파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소리 지르며 싸운다. 아니면 얘기를 안 해버린다. 또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요 세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여러분들한 이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꼭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친구 간에 아니면 동료 간에 또는 아는 사람 간에도 이런 현상으로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것은 없어요. 내가 마음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각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잖아요.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게 왜 어떤 상태로 흘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찾는 버릇만 찾아도요. 사실은 삶이 좀 편해질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 저게 문제가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 근데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해결할 수 없을 때 뭐가 되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하려고 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넉넉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적인 구조를 내가 그러면 내 삶이 문제가 많으냐 또는 내 삶에 문제가 없느냐 또는 내 삶의 교류가 맞느냐는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평가하시면 돼요. 누구랑 맨날 말다툼한다? 그냥 절교를 많이 한다? 아니면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거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절교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거죠. 음축을 하는 거죠. 평생 살아오면서 큰 소리 목소리 내면서 와 그냥 치고받고 싸웠다. 그럼 뭐예요? 양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잘 풀어내려고 했다. 그러면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의식을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로 바라봐요? 해결을 위한 방향 쪽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몇 시요? 7시. 알겠어요.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재밌죠? 자, 그래서 천간합의 합충의 관계와 의미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본 글자 중에 천간 글자는 어떤 글자라고 했어요? 재료, 순수한 글자, 우주에서 들어오는 글자니까 뭔가 걸리는 게 없어요. 우주 공간에 뭐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냥 순수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그냥 직격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걸리는 게 없어서요. 우주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총이라는 걸 땅 쐈는데 이 총이 지구상에서는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서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에서 쏘면요. 영원토록 고속도로 간대요. 에너지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인공위성 보이저 2호 뭐 이런 거를 땅 쏘고 놓으면 걔가 쭉 가는데 어떠한 특정한 에너지도 없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방향 잡을 때만 이렇게 에너지를 쏘고 그냥 추진하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에너지로 그냥 소모 없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간 에너지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변함없는 에너지다. 예, 변함없는 순수한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어떠한 변화를 하는 것이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지라고 하는 글자들은 변화무쌍해요. 합이나 충이나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요 청간합은요,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그 합이 절대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떠한 나타나는 것이 기전이 굉장히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만큼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청간 글자에 갑이라는 글자와 기라는 글자, 즉 청간이라고 하는 상단의 네 글자와 지지라고 하는 하단의 네 글자 중에 이 상단의 네 글자에 갑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 있던,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던 그것이 합을 이루면 뭐가 된다? 예, 토가 된다는 거예요. 토. 토인데 어떤 토예요? 내가 합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죠.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난 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양일까요? 음일까요? 예, 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양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갑기합토는 어떤 면에서는 무토와 같은 에너지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무토와 같은 에너지. 그 다음에 을경합금은 뭐와 같은 에너지? 예? 금은 예, 경금과 같은 에너지로 그대로 고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신합수는 임수와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정임합목은 예, 간목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무게합화는 예, 병화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참고적으로 이제 예제를 드린 거고요. 예, 오늘 일이 많네요. 7시부터 저기 막 방송까지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갑기합토를 그 표에 보시면 제가 이 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굉장히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그냥 배우는 방식이었어요. 아마 초기에 배운 저 유 선생님도, 저 뒤에 계신 유 선생님도 이런 표로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그냥 외운 사람이에요. 그냥 외운 사람. 근데 이 표가 왜 나오게 됐냐면 내가 편하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편하려고. 왜 편하려고? 가리키기 편하려고. 예. 배우는 사람들이 편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가리키기 편하라고. 예. 왜? 그러나 이제 배우기도 편한 거죠. 그래서 갑기합토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중정지합이다라고 해요. 거기에 써 있죠. 자, 중정지합은 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인덕, 예, 후덕하고, 예, 성실, 덕망 이런 거를 거기에 써놨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갑기합토라는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은 중정지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정지합은 인덕이 있고 후덕하고 성실하고 명예와 명분적인 일을 하는 기질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토라는 에너지도 약간 그러려고 노력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예, 무토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예, 무토의 기질이. 그래서 이제 좀 덕을 껴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두 번째 을경합금은 뭐예요? 응? 예, 풍월지합이라고 합니다. 풍월지합. 한마디로 뭐예요? 예, 예? 의리파. 의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리, 양심, 선한 결단, 지도자적 행위.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의리를 지키려고 리딩을 하는 것 같아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을경합금이 있는 사람은 의리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을경합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에너지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의리파세요. 예, 예, 의리를 지켜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예, 자, 그다음 병신합수. 그 병신 아니에요. 예, 병화와 신금이 꼭 요거 강의할 때 초보자들이 와가지고 병신합수 그러니까 병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같은 말도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임수와 같은 에너지, 즉 뭐와 같은 에너지? 위엄지합. 예. 위엄지합. 예. 무슨 얘기냐? 판단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겁니다. 판단력. 그래서 임수들은요, 자기 판단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임수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것 같다라고 자기의 판단을 구사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임합목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화와 임수가 함께 합을 하게 되면 무슨 지합? 예, 매력 지합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이걸 음란지합이라고 했어요. 음란하다. 왜? 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경거망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즉흥적인 것. 그 다음에 똘망똘망하고, 예,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때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감추고 사는 시대에서 여자가 아무나 그냥 다정다감하게 바라보고 눈빛을 날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뭐로 보인다?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 피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지합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행위가 뭐냐면 예, 이성적 매력, 이성적 매력. 폼생폼사, 예, 폼생폼사. 쉽게 말해서 멋을 부리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무게합화는 화예요, 화. 병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분명한 게 원래 병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무정지합. 예. 그래서 이 병화들은 근본적으로 병화의 일간, 그러니까 여기 일주의 일간에 병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요, 근본적으로 냉정함이 있어요. 예, 냉정함이 있고 어떤 표현이 명확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무정하다라기보다는 자기 표현이 분명하다, 호불호가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옛날에는 옛날 조선시대 때 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좀 이렇게, 예? 뭐라고 이렇게 좀 보듬어 주고 좀 이렇게 체면치레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분명한 게 훨씬 낫죠. 예, 분명하게 얘기 탁 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내 마음의 상태를 딱딱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죠. 옛날에는 감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춘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예, 매정하고 박정하고 냉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표현의 에너지다 그러면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예, 자기 주장이나 자기 표현이 강한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심리적 흐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이 갑기합토라는 글자가 있거나 을경합금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라는 글자가 천간에 어느 위치에든 존재한다면 만약에 정화가 있고 여기 임수가 있어. 그래도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무토가 있고 개수가 있어. 그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합이 되면 이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어떠한 거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뭐와 연결이 되어 있겠어요? 유체적인 신체적 흐름의 상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톡이라는 게 강화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음의 토에서 양의 토로 흐름이 굉장히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톡이라는 소화기예요. 소화기. 그게 관계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화기이기도 하고 톡이라는 것은 관계 능력이 비위를 많이 상징하는 거예요. 비위가 굉장히 강해지고 관계 능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힘의 지구력이 세지는 거예요. 지구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급 이상의 심도 높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담즙을 분비하는 거예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토라는 것은 비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장과 소화액이,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 소화액이 잘 나오고 소화기가 강하면 속 편하잖아요. 그러면 속 편하면 넉넉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를 받아들이는 힘이 엄청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능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체와 결합된 심리 구조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장과 위장의 흐름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음적 중용이 뭐로 한다? 예, 양적
중용으로 발산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음적 중용은 내 안에 공평함이 바깥으로 공평함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공정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깥으로 공정함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후덕하고 덕망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금이 뭐로 가요? 양금으로 급히 흐르는 거다. 이렇게 해요. 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흐르는 것은 폐장에서 대장으로 뭐가 유입이 잘 된다는 거예요? 폐에서 뭐를 흡수해요? 산소를 흡수하죠. 그러면 대장으로 뭐를 잘 공급한다는 거예요? 산소를 잘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맑아져요, 몸이. 폐가 튼튼하고 산소 유입이 잘 되고 대장 쪽으로 산소가 혈액을 타고 잘 간다는 말은 대장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수기가 몸에 맑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청결하게 하고 씻어내기 때문에 잡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내가 욕망이나 욕구 또는 탐욕으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쪽으로 내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의리를 지키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유연함이, 자, 원래는 은금은 유연해요. 유연함이 뭐로 간다? 강직함으로. 예, 강직함. 그러니까 을경은 가끔 있는 분들은요, 겉으로는 유연한 듯한데 어떤 부분을 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강직하게 그것을 대쪽같이 하는 기질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함이 강직함으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잘 참고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어떤 사람의 에너지 구조에서 음토와 양토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음금과 양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연한 듯 강직함이 있고 또는 안에서 공평함이 바깥으로 공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보면 저런 기질이 나타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가 뭐로? 양수로 급히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장에서 방광으로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는 뭐를 빼낼 수 있는 힘이 강하다? 혈액을 필터링을 해서 혈액의 산도, 즉 혈액의 요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도를 제거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내 몸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신장이에요. 그래서 방광에 뭐를 담아요? 오줌이라고 하는 요산을 담았다가 그걸 빼야만 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딱 나오죠. 열정과 섬세함이 뭐로? 열정과 섬세함이 뭐로 간다? 판단력으로 간다. 자, 내가 어떤 부분에 열정을 갖고 있고 그것을 섬세하게 바라보면 판단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지금 현재 하는 공부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본인들의 판단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에요? 어떤 분야든 똑같습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학문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지식이든 그런 형태로 에너지가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합수가 있는 사람들은 배우는 힘도 강하지만 그 배우는 것을 논리체계를 갖추어서 뭐 하는 거? 판단하는 힘도 상당히 세진다. 그래서 판단자적 힘이 세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병신합수가 되어 있다고 무조건 판단력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때에 판단력이 좋다? 지식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을 때예요. 가지고 있을 때. 지식이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정의만목은 음목이 뭐로? 양목으로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희생정신이 뭐로? 지혜로움으로 간다. 지혜로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뭐처럼 보인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잘 섬기고 잘 도와주고 하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혜롭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예뻐 보여. 그렇죠? 그거를
야기자기하게 그걸 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베풀어도 무작정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하면 내가 소문되잖아요. 내가 그냥 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잘 살림살이 하는 것처럼 잘 하면 뭐예요? 그게 예뻐 보인다는 거죠.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음목이 양목으로 흐른다는 것은 간에서 담즙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장 간이 가지고 있느냐면 간과 담이 생기, 즉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곤하면 뭐 때문이야라고 그래요? 간 때문이야라고 그러죠. 물론 간 때문만은 아니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간 때문이야라고 그러죠. 간이 해독을 잘 해놓으면 항상 몸은 생기가 있어요. 생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도라는 것은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못 먹어서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생기 있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조금 해도 힘이 없이 늘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몸의 상태에서 해독력이 있느냐 또는 해독력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임한목이라는 것은 해독력이 강하다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죠. 네, 음화가 양화로. 자, 거기서 뭐라 그래요? 양적 중용과 양적 중용 중용과 뭐로? 양적 중용과 의심이 뭐로? 냉정함으로 흐른다. 자, 무슨 얘기예요? 양적 중용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토라는 것은 중용이에요. 양적 중용이고 요 개수라는 것은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해서 화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저게 확실히 나한테 공평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음화라는 것은 공감은 하되 뭐예요? 내 표현은 정확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적 중용과 의심이 뭐로? 냉정한 판단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표현해버리기 때문에 뭐의 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게화가 된 사람들은 거래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이거 해. 또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해라고 말하려면 둘이 중용,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관계를 보는 힘이 있어야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거 할 테니까 넌 이거 해. 이런 말을 잘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무게어가 있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딜을 해요.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이 청간합이나 충이 합의 목적, 합의 상태로 보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에너지가 나타난다. 뭐예요? 육체적 흐름의 상태와 심리적 흐름의 상태를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되게 좋은 이유는 이 에너지가 그대로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지라는 글자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지 글자의 합과 충도 결국엔 이것을 근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지지의 글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재료의 글자들을 정확하게 하는데 속에 있는 글자를 정확하게 하는데 이 겉에 있는 글자를 못 읽으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천간 글자를 정확하게 아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 거기에 이제 충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충. 자, X자로 이렇게 그어 놓으면 다 충이 있어요. 응? 여기는 하나가 더 이렇게 해서 충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해당하는 것은 음충과 뭐와 양충이 있다고 분명히 처두에 말씀을 드렸죠. 음충과 양충은 어떤 의미예요? 아까 말했죠. 음은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능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상태가 음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표시가 이건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에요. 자, 여기 X자로 보시면 자, 간목과 경금은 충돌을 한다라고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을목과 기토는 충돌을 한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간목이라는 에너지와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같이 천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의 현상이 일어난다? 양의 충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갑경충이라는 에너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떠한 기질이 나타날까? 자, 간목이라는 것은 행동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금이라는 것은 결정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결정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하려고 하니 결정, 틀이 나를 가로막고 틀이 있자니 행동하는데 제약을 받고 이것이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틀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틀 속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원칙과 규칙을 벗어나서 그 틀이 아닌 것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바로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지적질을 해버려요. 감독관처럼. 그래서 갑경충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정 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지적하는 마음이에요. 지적하는 심리예요. 그래서 갑경축이 심한 사람들은 잔소리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잔소리를. 물론 나중에 알겠지만 을신충이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갑경충도 금과 목의 충이지만 을신충도 금과 목의 충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죠. 이건 양, 바깥으로, 남에게. 을신충은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나를 긁는 거예요. 내가 완벽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을신충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긁어대요. 계속 긁어대요. 아우 내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요. 지지글자로 말하면 요 갑경충은 인신충과 같은 말이고 을신충은 묘유충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을기충이 있고 또 변경충이 있어요. 자, 을기충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기계충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렇게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과 요거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힘이 저하되는 거예요. 요거 토기이기 때문에 관계의 힘이란 말이에요. 수용하는 것. 관계를 수용하는 힘과 뭐가?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 을기충, 예를 들면 을기충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 여기서 막 어지럽히며 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난장판을 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아이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행동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을기충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른 사람의 과도한 행동이나 과도한 접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을기충이 예를 들면 그래서 행동의 능력과 요 관계의 능력이 좀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변경충. 자, 감정을 표현하는 거와 결정하는 것이 충돌을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감정적 결정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충이 심한 사람들은 감정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 결정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 결정, 감정과 결정 사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성적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뭔 결정을 한다? 감정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에이씨, 때려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신충은 반대로 뭐예요? 나의 결정에 대한 부분, 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결정이 내 감정을 속에서 속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에이 때려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에휴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서 감정적 결정의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와 임수. 자, 임수라는 것은 생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감정의 표현이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열받고 열받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임충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열받았다가 또 열받으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병임충이 사해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그 열받는 거와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충이나 몰입하는 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함을 바깥에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지지 글자에 사회충이 있고 청간 글자에 이 병임충이 있으면 아주 쌍두마차죠. 그러니까 뭐 설상가상.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당해봤다고 내가. 뭐 어떻게 당해봤냐면 예를 들면 제가 사장이에요. 이제 직원이에요. 그럼 직원 사장이 어딜 가던 나 나갔다 올게. 그러면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이제 누구 만나러 가세요? 직원이.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 강하더라. 사회충이나 병임충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직원이 그 다음에 들어왔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나 왔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응?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의도로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또는 좋은 의도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임충이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병임충만이 아니죠. 정계충도 약간의 그런 거예요. 근데 병임충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정계충은 속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에 호기심과 궁금증이 늘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지내지? 저 사람 어떤 거예요? 은근히 노골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속으로 은근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거죠. 돌려서 은근히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요거는 좌우충, 그 지지로 말하면 좌우충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사회충이라면 이건 좌우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비스무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계충이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아내가 들끓는 거죠. 아내가. 속이. 자, 그 다음에 무임충이 있어요. 무임충은 관계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이 같이 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관계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를 강요하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나한테 해야 돼. 이런 거요. 그래서 무임충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어거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거지. 내 생각대로 관계를 펼쳐나가고 내 생각대로 관계 해석을 하고 내 생각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너는 이렇게 해줘야 돼. 너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엄마 입장에서 아들한테 너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와이프니까 내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관계를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기계축은 어떨까요? 자, 내가 바깥으로 당연함을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표출하는 것처럼 요거는 반대, 음한 거잖아요. 음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관계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너무 소극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갑자기 어디를 가자고 하거나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에 되게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기계충이에요. 그래서 약속 미리 기계충이 있는 사람, 기계충이 있는 사람한테는 미리 스탠바이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야 이틀 뒤에 너 만나러 갈 건데 좀 만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기계충이 있는 사람한테 야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기겁을 하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시키는 것과 같은 거니까 이 기토라는 받아들이는 힘이 약하고 생각하는 힘이 약한데 그 힘이 더 떨어지니까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러우겠어요. 그래서 기계충이 있는 사람한테는 즉흥적인 요구나 즉흥적인 방문, 즉흥적인 같은 행동을 원하면 안 된다. 스탠바이를 항상 걸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자, 간무충은요. 내 행동, 내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뭐를 깬다? 관계를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관계, 주변 관계를 내가 행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주변 관계를 깨는 거예요. 주변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변 사람들을 뭐 하는 기질이냐면 선동하는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야, 이거 하자 하고선 선동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아, 나랑 이렇게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거지로 등산하는 에너지예요. 사람들 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등산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거지로 그냥 끌고 가는 거. 자, 간모증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선동질 좀 할 텐데. 예? 자, 그게 에너지가 같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충이 사실은 음과 양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해석이 다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게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너무 획일화된 답, 아까 말했죠? 1은 뭐라고요? 1은 하나예요? 1이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둘이 아닌 게 1일 수 있고 셋이 아닌 게 1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갑경충은 반드시 지적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야 한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자 중에 갑경충이 여기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럼 갑경충만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글자들이 다 있죠. 그러면 그 에너지도 있죠. 그 에너지들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8글자 중에 2글자인데 이 2글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조건이 성립이 되면 나타나고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떠한 특정 조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 조건부 확립이에요. 조건부 확립. 자, 우리가 춥지도 않은데 여기서 파카 입고 다닐 분은 없어요. 그렇죠? 덥지 않은데 반팔 입고 다닐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반응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에 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여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습하면 습한 대로,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대응하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더운데 추운데 이런 건 조건은 관계없이 그냥 옷 입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 조건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간 글자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순수한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면서 그 에너지가 합과 충 또는 합의 에너지냐 충의 에너지냐에 따라서 나에게 기질을 부여한 것이다. 근데 그 기질이 왜 부여가 되느냐면 그날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에너지, 그날의 빛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그 에너지가 있는 만큼 그 기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운전을 잘하면 내가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운전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운전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의리를 지키는 것 좋아요. 그런데 범죄의 의리를 지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인덕, 후덕, 덕망 그래서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요. 근데 나쁜 짓 하는 것도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조건적 받아들임이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적 호응이 아니라 자기가 나의 성격이나 기질을 알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야만 이게 좋은 에너지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질했죠. 이렇게 지적질. 예? 자, 지적질이라는 게 나쁜 것 같죠? 예? 아니 잘못된 거 고쳐야지. 예? 고칠 땐 써야죠. 그런데 쓸데없는 거에 계속 지적질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밥을 이렇게 먹어요. 숙여서 먹던 서서 먹던 아니면 빨리 먹던 급하게 먹던 이걸 지적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먹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어떠한 사회 통념상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다라면 지적을 해도 되는데 그런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계속 지적만 해봐. 그럼 사람 잡는 거예요. 응? 그럼 그거는 내가 법이 된 거잖아. 야, 너 옷을 왜 그따위로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가 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쇠고랑 찰 일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관념 때문에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그게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건 아니죠.
왜 너는 눈에 거슬리게 빨간 옷을 입고 다니냐?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적질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 관점이 고려가 되지 않는 지적질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항상 지적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지적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가 명확해야 그게 바로 설까요? 기준이. 예, 명확한 기준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격 급함. 예, 급한 성격.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어요. 급한 성격이 있어. 그럼 A등급이 최고의 등급이에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A등급 입장에선 B, C, D등급은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에요. 느려 터진 거지. 근데 D등급 입장에서는 C, B, A는 뭐예요? 급한 거예요. 자기도 급하면서. 예? 그런데 그걸 누구 기준으로 잡냐 이거죠. A 입장에서 급함을 찾을까요? 아니면 B, 아니면 C, D? 이건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을 뭐로 세워야 되냐면 자연 법칙에서 세우면 문제가 없어요. 자연 온도의 법칙, 계절의 법칙, 그 다음에 관계 법칙을 계절학적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느려 터졌으니까 답답한 거고 이 사람 입장에 급해니까 뭐래요? 예? 왜 이렇게 몰아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예,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 두들겨 보면 아까도 재미난 얘기 하시던데 약속, 예, 두 분이 약속에 대해서 야, 금방 만날 것 같은데 1분 늦었으니까 미안하니까 얼른 가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나는 기분 나빠더라. 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가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건 내 기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의 기준의 입장에서는 가라고 하는 게 맞죠. 예, 왜냐면 미안하니까. 근데 기다린 입장에서는 이왕 기다렸는데 예? 그거 1분, 2분 뭐 못 기다리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뭘 그런 걸 그러냐.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상대의 관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삶이 재밌어져요. 그렇죠? 예. 두 분이 아주 깊은 깨달음을 하신 것 같아. 예. 예.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분쟁은 소통, 즉 서로 간의 상황을 이해하는 힘이 떨어졌을 때 분쟁이 생겨요. 왜 열받아요? 왜? 예? 답답하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응? 응? 저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원스럽게 알아주면 답답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부분은 꼭 인간관계만이 아니에요. 자, 개들도 내가 기르는 개들도 답답해 할 수 있어요. 예? 멍청한 주인 만나면 개들도 답답해. 예?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상해져요. 개가. 요즘 프로그램 재미난 거 하더만. 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예, 주인이 그 훈련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은근히 개 훈련을 핑계 삼아 사람 훈련시키러 가는 거래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개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개가 이상하다고 그러죠. 이게 이상한 개를 우리 집에 들여놨다고. 아니에요. 주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닮어? 제가 요즘에 애견인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견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그 주인하고 개하고 어때요? 엄청 닮았어요. 엄청 닮았어요. 왜? 개가 누구 따라간 거예요? 주인 따라간 거예요. 그럼 개가 안 칼죠? 그러면 그 주인은 안 칼진 거예요. 예? 예? 예, 개가 막 낯가림이 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주인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야. 예? 어떻게 그렇게 치와와 기르는 분들은 치와와처럼 생겼고, 예?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 자기 얼굴대로 생긴 걸 딱 이렇게 어떻게 또 다들 끼고 사셔. 예. 그러니까 똑같죠. 예. 저도 놀래. 예. 자, 그래서 이 합과 충은 상대적 의미를 같이 보는 것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넘기면 그것이 설명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슨 얘기냐면 32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 갑기합토는 갑자와 다른 갑자라는 글자와 비슷한 내용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간지로 갑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간지로 갑자일주나 갑자월이나 갑자시나 갑자년주 같이 갑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뭐가 같이 있는 것 같다? 중정지압이 같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을경합금은 병자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위험지압, 그 무자, 무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위험지압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는 것 같다. 왜? 자 무자일주들은요 은근히 위험 있는 척합니다. 근엄한 척해요. 무자일주들이. 그게 원래 기질이 나와요. 월주든 일주든 그 무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약간 위험 있는 듯한 판단력이 좋은 듯한 에너지를 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임한목은 뭐예요? 경자. 경자일주들이 매력이 넘치는 에너지예요. 경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임한목 밑에 무게합하는 뭐예요? 임자. 그래서 임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좀 냉정하고 냉소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임자일주들이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한 면도 있고 아니면 아군이고 기면 기고 이런 기질이 있다.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3차원적인 방법을 보셔야 돼요. 자, 갑기합토라는 에너지만 볼 게 아니라 갑기합토는 무토와 같은 양토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갑기합토는 갑자라는 글자하고도 일맥한다. 그것은 심리적 흐름과 육체적 흐름을 동시에 같이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요 을경합금도 마찬가지로 경금과 같은 에너지인데 병자라는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의리를 중요시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병자일주들이 의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오버페이스가 되느냐면 이 병자일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병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를 부탁해요. 그러면 알아봐 줄게 라고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로 이해해버려요. 알아봐 줄게를. 그러니까 알아봐 줄게라는 것은 완전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알아봐 준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그런데 해주는 거로 안다니까. 왜 그러냐면 병자일주 자체는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내가 알아봐 줄게 해놓고 자기가 해버려요. 그걸 해준다고. 근데 상대방은 항상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병자일주처럼 그렇게 의리를 지켜서 해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 갈등이 생겨요. 거기서 인간 갈등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경자일주들은 즉흥적이고 매력이고 돌출 행동을 잘합니다. 경자들이. 경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자, 경자라는 글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자. 임자는 무게합하고 똑같은 에너지지만 병화와 같은 에너지고 또는 임자일주도 병화 같은 기질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임자라고 해서 물이 많으니까 물을 생각이 많겠지 하겠지만 실제로 표현적인 것은 병화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확 내지르고 버럭거리고. 자, 폭포를 생각해 보세요. 폭포. 물이 넘쳐서 흘러가지고 폭포 막 쏟아져. 소리 적어요? 커요? 커요. 옆 사람 소리도 안 들려요. 폭포 밑에서 있으면. 그 정도로 왁 쏟아내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물로 쏟아내는 표현과 불로 쏟아내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쏟아내는 표현력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자라는 글자가 왜 병화 같은 기질과 유사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표현적인 에너지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내용들을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시고요. 여기 한자를 뭐 같이 공부하셔도 좋고 이 글자 뜻은 한자와 같이 이해하게 병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 보면 얽히고 설키고 밀고 당기고 이런 말이 돼 있죠. 그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했다가 지지 방학과 삼합은 10분간 휴식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세요. 예.